본인들은 정말요? 보고 왜 국민들은 안 보여줍니까?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국민의힘에서도 차라리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CCTV 공개가 가능할까요? 오늘 이제 법사위가 열리고요. 지도부 일부에서도 법사위 의원들도 상당수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신중히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야 지도부이자 법사위 소속인 두 의원이 CCTV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오늘 열린 법사위 논의는커녕 큰 소리만 오갔습니다.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간사 선임 여부를 놓고 난장판이 벌어진 상황. 이른바 속옷 저항 영상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수라장이 된 법사위 회의 현장은 잠시 뒤에 좀 길게 영상을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 그 CCTV 영상 공개 여부가 법무부가 원래는 의원들에게만 비공개로 열람시키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거 대국민 공개하자라는 논의로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현희 의원이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럴 거면 다 공개해라, 공개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의 당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정말 알고 싶지 않아요. 설명하는 거 듣는 거 상상하는 것만으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권 침해니 운운했었습니다만은 다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못 볼 꼴을 본 교도관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 당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막 반말에 막말까지 들은 거 아닙니까? 27년 나 검사인데 너 검사해봤어? 이런 얘기들. 그럼 교도관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 침해 운운했고 뭐 낙상해서 다쳤고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게 열람한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성도 없고 수치심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함께 열람하지 않았을까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마치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위원들만 가가지고 보고 뭔가 마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신동욱 최고위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인권 침해였고 무엇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가서 열람했으면 바로 확인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그 위원들에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금명간에 고민한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설명으로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열람에 대한 설명을 놓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측의 설명은 사실 못 믿겠다. 이럴 거면 대국민 공개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정광재 의원님. 못 믿겠다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자꾸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언론 플레이하고 일방적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당 전체가 갖고 있는 의견이 신동욱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으냐 몇몇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그 당이 갖고 있는 의견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들 가운데 왜 그러면 범여권의 의원들만 갔느냐?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이렇게 열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구성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전체 구성이 다수결 표결하면 민주당과 그 범여권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표결해갖고 그냥 보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비본질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자꾸만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가열되다 보면 오히려 특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특검이 왜 탄생했습니까? 이 내란 계엄 행위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잖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그 곁가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사안은 국민 전체가 그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늘 내일 결론 내서 다시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 그 논란에 대해서도 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제는 본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가놓고 지금 와서 딴말하는 거 더 이상 딴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비공개 쪽으로 이게 성립이 되겠죠. 환윤들 같이 가서 확인했으면 깔끔하고 좋았잖아요. 민주당이 불어 뭔가를 지원해서 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럴 거면 다 공개하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냥 안 가놓고 딴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돋구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그래? 그렇다면 공개해봐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자초했는지 저는 오히려 제가 그걸 반문하고 싶어요. 예, 김용래 의원님. 네. 일단 절차적으로 법사위가 합의하면 법무부가 대국민 공개까지 하는 것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공개하는 형태가 아니고 법사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공개 주체는 국회의원이나 상임위가 돼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의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이른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자면 뭐 명예훼손 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공개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회나 국회의원이 공개하는 것은 뭐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어떤 그 동영상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윤석열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서양에서 영미법에서 발달한 공적 인물, 그러니까 퍼블릭 피겨에 관한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인물은 아무래도 다른 알려지지 않은 개인보다는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처음부터 무슨 가혹행위를 당했다,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그 오늘 동영상을 본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이 이슈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초했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사태를. 예, 이정 의원님. 전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저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도대체 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입고 무슨 짓을 한 거 저항하고 이것이 글쎄 본질에서 아까 우리 정황재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저항을 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실망감 주었고 그거는 저희가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꼭 그 법사위원들 여당 의원들이 몰려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이나 되는 그거를 틀어놓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도 참 품위가 떨어지고 수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전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긴 하네요. 예. 뭐냐면 지금 SNS나 이런 데서 지금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유출 논란이 있죠 지금. 그것이 만약 실제 영상이라면 그건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그 공개된 것이 앞뒤로 아마 그 여당 의원들이 간 이후에 지금 SNS 돌아다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 그 전이라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왔겠지만 진짜 법사위원들, 국회의원들도 그 어렵게 가서 열람만 가능했던 그 영상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럼 혹여라도 요번에 그거를 보러 갔을 때 누군가 그걸 녹음을 한 건지 아니면 녹화를 한 건지 이런 부분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법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있었다면은 이런 걸 퍼뜨리게 해서 짧게 해서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극적으로 이걸 몰고 가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응당히 응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또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여야 이런 걸 떠나서 유출되면 안 되는 영상이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공개하느냐 마느냐, 속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내용 열람을 통해서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 중에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태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1차 집행 때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뭐 진술 거부할 사람 뭐하러 조사하나, 그리고 아까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신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요 라고 다소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행을 했다라는 게 알려졌고요. 2차 집행 때 발언도 좀 보겠습니다. 8월 7일 2차 집행 때는 나는 기결수 아닙니다. 무죄 추정받는 미결수입니다. 그리고 특검보가 교도관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아마 음성 같습니다. 10명이 1명 못 드러냅니까? 라고 이건 교도관들에게 특검보가 지시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 안 나가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 이런 전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앞에서 뭐 좀 반성이나 또는 사죄의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정작 이 수감시설에서는 교도관들을 약간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조금 더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검사 출신이시도 하니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담하죠. 사실은 검사를 했던 사람이면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뭐 윤석열 피고인이 본인이 검사 27년 했다고 해서 대단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발언을 했잖아요. 나는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재판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재판 확정 전에 구속되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거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 다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무죄라는 전제하에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원칙이 절대 아니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범인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른바 사진이 공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무죄 추정은 법관들이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계속 법 전문가, 검사 이런 경력을 좀 교도관들에게도 앞세우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네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알려진 발언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에 녹아 있다고 봅니다. 진술 거부할 사람 뭐하러 조사하나?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 특히 특검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거듭거듭 밝혔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굉장히 좀 무리를 하면서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뭐 제 생각은 아니고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나에 대한 망신주기다. 특검이 본인들이 여론전에 조금 더 유리한 지형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실효적 이익이 없을 때는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뭐 묵비권이라고 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피의자를 체포해서 수사기관에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인치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체포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가 된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의자라도 수사기관은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저희가 이 8월 1일, 8월 7일 이 두 차례 집행 실패를 보면서 논의했던 게
진술 거부권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 책상 앞에 가서 해야지 왜 가는 것까지 다른 수용자들과 다르게 거부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분노가 있었는데 그 지점을 김영남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CCTV 공개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 중요한 토론거리가 많은 게 국회 법사위죠. 그런데 오늘 정기국회 개원 후에 첫 법사위에서 고성으로 끝났습니다. 좀 길지만 상세한 상황 보여드리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포결형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다 해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계셨어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이게 뭐죠?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추미애 위원장께서 육선 의원이시고 또 지난번에 국회의장도 하시려고 했고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해도 됩니까? 여러분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오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오선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원이 왜 국회 초선 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왜 말하느냐라는 태도로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오선 의원이 초선도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군번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자고 했더니 나갔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의원님, 예. 간사 선임이 우선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고 또 오늘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이 간사를 하려는 건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박범계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똑같이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사안 그것 때문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9월 15일인가가 결심 공판이고요. 곧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박범계,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그럼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것도 역시 이 이중잣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안건을 제출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당장 그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갈등, 저는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고 했을 때부터 일정 정도 예견됐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모습이 연출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육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적할 만한 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할 때는 뭐 전투력을 보여달라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오늘 뭐 법사위가 사실상 난장판이 됐는데요. 특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심이 6년째 계속되다가 이제 9월 15일 날 결심 공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어온 바가 있었죠. 게다가 계엄 당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아니냐. 이제 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간사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뭐 한두 번 뭐 이런 지금 상황을 좀 겪다가 간사 선임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사위 상황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거라는 거는 뭐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뭐 추나 격돌 언론에서 이런 이름도 많이 붙였는데 오늘 첫날 뭔가 글쎄요, 첫날부터 지면 안 된다 이런 각오였을까요? 오늘 굉장히 고성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게요.
예.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글쎄요, 저게 무엇을 해결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추 위원장에 대해서 결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뭐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방금 나경원 의원도 저기서 얘기를 했지만 육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을 출마했었고, 그럼 그 누구보다도 그 다선의 경륜으로서 그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위원장 같은 경우 누가 봐도 그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까 이제 뭐 초선 의원에 대해서 뭐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겠지만, 그 원인 제공을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영남 위원님, 오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 향해서 사과하라라고 했고요. 독단적 행태다,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법적인 뭐 조치까지 염두에 둔 걸까요? 글쎄, 법적 조치가 뭐가 가능할까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추미애 위원장 측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으로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맞냐? 원론적으로는 대단히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그 원칙을 지금까지 따랐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건 여태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새가 아니고 역대 보면 뭐 정과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뭐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고 장관도 하고 뭐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오늘 벌어진 일은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간다고 할 때 다들 추나 대전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신고식을 세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고식이다. 하지만 법사위에 뭐 쏠린 시선이 워낙 많고 또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고성만 오간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아마 이 시간에 이 네 분과도 법사위 이야기를 아마 매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